제가 이 남편에 대해서 더 안 됐다 싶었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뉴페이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면 이 집에 자주 오고 갔다는 얘기겠죠? 이분이 누굴지 예상이 되나요? 이 지금 온 여성분은 특이하게도 이 남편의 방문을 열고 인사를 나눠요. 약간 이 집에서 절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약간 금단의 영역 같은데 여기를 지금 들어오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문을 여니까 남편이 웃어.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이 남편의 조카예요. 재혼해서 사는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게 하루 종일 조카의 방문을 기다렸다. 뭐 이렇게 뭘 말하면 조카 오면 먹어야지 하면서 그 조카를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 조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조카랑 함께 산 거예요. 딸처럼 살아온 그런 조카. 이 남편의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39살에. 그러면서 그 동생의 딸을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의 결혼이 늦어진 거고 다른 재혼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 거겠지. 그래서 사실 부부 캠프 참여도 조카가 권유했다. 그러니까 아빠랑 다름없는 삼촌이 건강하게 결혼 생활도 하고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는 거지. 인제 50대인데 앞으로 건강하게만 살면 2, 30년을 살 수 있는 거고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병이 있는데도 포금하고 그러니까 이 조카가 보기에 삼촌이 이게 진짜 이 자식들이 보기에 부모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예전에 머물러 있는 채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삶. 그게 되게 자식이 보기에 되게 짜증나고 괴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슬픔에서 기인한 감정이야. 그래서 조카가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고기도 구워요. 그리고 조카가 온 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조카가 와서 또 술을 꺼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방석을 여러 개 해서 깔고 앉는 게 지금 관절이 다쳐서 아파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식탁을 사서 앉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 봐도 내 동생이 사진을 보면 한 번씩 울컥해.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마음속에서 잊혀지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 딸이니까 조카 앞에서 그 말 하지 말지. 그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돈 관계가 얽혀가지고 거기서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싸움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39살.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몇 살이지?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남편하고 자기 어머니랑 그 아이를 키웠을 수도 있고 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이를 조카의 엄마가 키우다가 그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그 조카를 이쪽에서 받아들여서 키웠을 수도 있지. 어쨌건 그렇게 세 명에서 가족이 이루어졌다면 조카가 너무 불쌍하고 조카의 엄마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거야.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를 끔찍히 여기는 지금 현재의 아내가 되게 멋져 보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애가 있는지 모르고 사귀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결심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조카의 엄마랑은 다른 여자네? 라고 느껴졌겠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네? 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결혼으로 가는 이유였을 수 있겠죠. 조카 잘 사는 거 보고 가야지. 친했던 형제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동생을 잃은 상실감을 술로 달랬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되어준 게 조카였겠지. 되게 멋진 동생이었었나 봐요. 동생한테 일을 배운 것도 집은 아내 명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도 나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렇다고 이렇게 또 내쫓자니 또 자기가 또 양심엔 걸리고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게 이제 25년간 비계 일을 해온 거의 20살부터 했었구만. 높은 곳에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옛날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어쨌건 굉장히 힘든 일을 했네요. 그래서 여름 호황기 때 이럴 때는 하루에 100만 원도 벌고 15년간 저거를 해온 거는 열심히 살았고 건물을 둘러싼 파이프 정글짐 이거 이런 정글짐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럼 뭐든지 이게 10년만 해도 전문가 소리 듣는 건데 야 25년 했으면은 그 헌장 받아야지 헌장. 그래서 표창장을 진짜 받았네. 성실한 근무로 상. 이게 아까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올려져 있었지. 그러니까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지. 일은 자부심 원천인데 그 일을 하면서 3년 전부터 무릎이 나가서 몸이 고장 나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진짜 여기서부터 완전히 소설인데
병원이 내 동생을 못 살리는 모습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불신,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남편분 정도의 나이에는 병원을 두려워하긴 해요.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좀 병원을 잘 못 가긴 해. 예. 인생에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 동생이 거기서 어쨌건 심장 파열로 그랬으면 그런 것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자기가 힘들고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아내가 자기도 챙겨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유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뭐 동네 산책도 하고 건강도 재활치료 같이 병원도 가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쯤 재활에 성공해가지고 비계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아까 일부 같은 상황이 벌어져 버리니까 아내는 짜증내고 애들은 뭐 눈치 보내 어쩌고 하지만 지금 안방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안방에 갇혀 있잖아요. 안방의 특징은 뭐냐면 안방은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 나와도 돼. 그래서 더 가둬놔도 되는 곳이 안방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화장실이 같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아유 뭐 하루 더 산다고 뭐가 낫나? 그래도 자기의 삶을 끝내는 거는 부책임한 일이고 에휴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삶이지. 그래도 아들이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삶은 그래도 이게 뭐 정도의 차이지만 명분이 있다고는 봐요. 25년간 뭔가를 꾸준히 해왔고 결과가 있는 사람이잖아. 25년 경력의 비계공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 비계공이라는 인생의 경력이 있어. 삶의 결실이 있어. 지금 아들 쪽은 아직은 없죠. 저거를 예를 들어서 뭐 아들한테 비계공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기술을 가르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봤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술 마시는 거야. 콜라는 색깔이 왜 이렇게 막죠? 뭐 다른 걸 담아놓은 건가? 식구들과 대화를 돈독하게 하는 것도 없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겠지. 너무 무료하고 술 한 잔으로 일의 상실감과 무료함을 채워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요. 근데 병원 가서 재활도 받고 의욕을 살려야지. 근데 지금 무릎이 고장 나가지고 계단을 오르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앉은 이런 책상에 못 앉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쿠션을 3개나 놓고 앉는 거거든. 아니 저 정도면 이게 물론 지금 뭐 대출도 있고 힘들지만 식탁 사고 하다못해 의자 2개 정도 놓고 해야지. 그거 10만 원이면 의자까지 사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재활을 하고 무릎을 고쳐라. 맞는 말인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자기 자신을 아끼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장훈 씨도 프로 선수들도 십자인대 나가도 재활하면 운동 가능하다. 그래서 재활해라. 근데 여기서 다행인 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라고는 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으면 지금 한 3년 쉬고 계시는 동안 좋아졌으면 3년 동안 열심히 재활하고 술 안 먹고 재활하고 이랬으면 지금 다 나았어. 근데 그 마음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나 가족들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 남편이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6년이야. 60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최대한 할 수 있게 서포트를 차라리 해주고 지금 여기서 다른 가족들은 가망이 없어.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하자니. 그러면 6년 동안 서포트를 해줘서 아내는 남편한테 책상도 사주고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게 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밥 차려주고 술 끊게 하고 그리고 아들은 남편 따라다니면서 일 배워야 돼. 비계공 일 배워야 돼. 그게 이렇게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배워놓으면 알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들이 집에서 밤새 게임하던 사람이 그 공사장 가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기가 어렵겠지.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 그렇게 한다면 이 가족은 굉장히 어떻게 희망차일 수 있지. 희망차게 흘러갈 수가 있겠지. 근데 절대 못하겠죠. 엄마가 못하게 하려나?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그 시간에 이제 나가서 뭐 알바하고 그래 노가다 기술이라고 이런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실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잖아요. 딴 데 가서 아마 쉽게 배우기가 어려울 거야. 이게 지금 이 남편분도 그 형제니까 배웠지 딴 데 가서 저런 기술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식이고 이러면 옆에서 이제 힘쓰는 일도 시키고 이제 힘쓰는 일도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뭐 정말 부자지간처럼 아니면 거기서는 진짜 뭐 엄격한 사부처럼 그렇게 이제 한 5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어쨌건 이 남편은 몸은 약해져 있고 기술은 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모시듯이 하면서 그걸 한 5년 정도 하면은 나머지 인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거든.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배울 거예요. 근데 배워놓고 나면 별로 대단한 기술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면 못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큰 가치인데. 그럼 그런 거는 서로 이렇게 막 아름아름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 아마 쉽게 배우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좋아졌으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아, 서장훈 씨도 지금 서장훈 씨인데, 아이, 왜 남편한테만 나가서 일하라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는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남편은 지금 무릎 나가고 아까 보니까 바닥에 앉아있지도 못해. 다른 가족들도 다 발벗고 나서야지, 지금. 입이 몇 갠데. 입이 네 개면 일단 네 명이 2분의 1씩이라도 다 나가서 일은 해야지. 어떤 강한 책임감과 의지가 없이 의욕을 좀 가지라고 하는 말이겠지. 의욕을 좀 넣어 드리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뭔가 이 아들이 뭔가 이 다른 쪽으로 자기 전문 분야 찾아서 가는 거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뭐 조카나 아니면 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뭐 그런 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일거리 하시면서 일하는 동안 아들 커플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이 저 남편이 25년간 어떤 일을 해온 건지 이 가족들은 너무 모른다. 씨 입장에서도 지금 말이 통하는 건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나가라고 그냥 하는 거긴 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늙어서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은 서장훈 씨의 늙어서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라라는 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장훈 씨의 저런 말에 남편은 막 절대 그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래 나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네라고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집은 미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 하나가 남았어요. 가족은 남편의 재활치료가 우선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일단 재활치료를 해서 무릎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고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남편이 이제 자기가 해왔던 그런 비계공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일 좋은 건 진짜 저 아들 데리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아니면 몇 달간 재활을 하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가족들이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돼, 지금. 어쨌건 남편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거예요. 어쨌건 저 무릎 자체를 좀 재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은 자기가 25년간 진짜 빡세게 일해왔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했나? 갈 곳도 없고 지금 여기 와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일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가족들 돈 생기면 애들한테 그냥 돈 주고 응? 엄마가 뭐 사올 거 있어? 혹시 뭐 여기서 뭐 엄마 부르면서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미래를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맞나? 이제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거 참 상식이 이해가 안 된다. 아무래도 자잘한 눈치들도 보이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면박 주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나를 눈치 보게 하는 어른들이 잘못이야.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나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를 위해서 이 집에 와서 그 생활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년 가까이 여자친구를 지금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기에서 카메라 앞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본인의 이유가 있었어도 어쨌건 본인이 선택한 거야.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멀쩡하게 한다고 그래도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아. 잘못하지 않았는데 면박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남 탓하는 거거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죠. 아들도 너무 안타깝게도 아들이나 지금 여자친구나 다 못 배웠어. 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이 아들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엄마는 지금 애를 반려동물 키우듯이 키우고 있고 진짜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의 삶이 절반이 남아. 그 시간 동안 너는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 자신을 부양해야 돼. 그걸 위해서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어야 된단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남편이 가르치려고 하면 아내가 못 가르치게 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해줘야 돼.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자기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야. 면박 주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야. 잘못하지 않은 것도 본인 생각이고 면박을 주는 것도 느낌이야. 그러면서 아들 여자친구가 다 너희가 돈을 축낸다? 이게 여자친구가 할 소리는 아니지. 여자친구는 이 집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어. 본인은 그리고 여자친구일 뿐이야.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야. 돈을 축내고 있는 게 맞아. 남의 집에 와가지고 친구네 집에 놀러 와가지고 재산을 축내고 있는 건 맞아. 그 집에 와서 맨날 밥 얻어먹고 가는 것도 싫은 민폐인데 그거를 민폐라는 걸 못 배웠어. 그거는 선을 못 배운 거야. 애초에 어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아니면 어른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선 그거를 못 배우니까 선을 지키지를 못해.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돈 달라서 용돈 달라서 그리고 용돈을 받아 쓰고 있고 지금 월세 안 내고 여기서 얹혀 살고 있으면 집안일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 커피 사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도시락 사다 주고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쁜 비난으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야. 이게 그 개념은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립,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자기 머릿속에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그런 살아온 방식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거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잘 살아오셨을 거야. 나름 열심히 살아왔을 거야. 근데 그 어떤 그 사람들과 가장 기본적으로 다져졌어야 되는 그런 상식, 사람 간의 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세우질 못했어. 잘못된 학습을 지금 여자친구도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에게도 이 시간은 본인 인생에 있어서 그닥 좋지 않아. 여기서 지금은 잘생긴 연애 남자친구 그리고 편한 생활 이거에 취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데 이게 5년 후 10년 후가 됐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이러다가 뭐 아이가 생겼거나 그래. 아이가 없어도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내일이 없거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내일을 생각했던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 남편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생각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거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진짜 내일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약간 청소년 같아. 청소년들은 원래 애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전두엽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말로 다 저희 똥구녕으로 들어가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쨌건 돈을 물론 여기서 다 쓰고 있진 않지. 또 저런 성격 약간 또 선을 넘나드는 또 저런 성격들이 또 그냥 개인 사업으로 해갖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게 또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남자친구에게도 이 아들에게도 그리고 이 집의 아내에게도 저 아버지 남편이 잘못돼 있음을 자꾸 주입해. 지금 여기서 정신머리가 그래도 똑바로 지금은 아닌데 바뀌었었던 사람은 남편인데 이 기준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원래 늘 저랬어. 늘 저런 식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서 가장 급선무는 나가야 돼, 본인이. 본인이 여기서 왜 살고 있는 거야.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나가야 돼. 근데 뭐늘 저런 식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대. 힘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패널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거든. 아내는 오래전에 이제 이혼하고 아들 100일 넘어서 별거하다가 그냥 바로 이혼한 거예요. 생기자마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그리고 더 과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 아들이 강아지한테 악성 바이러스가 옮아서 폐가 한쪽에 이제 80% 이상 없는 7살에 폐 절제술을 했었고 그래서 군대도 면제고 힘든 일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냥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겠지. 근데 어차피 저런데 담배를 핀단 말이야. 담배를 또 사다 주잖아.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논리력이 망가져 있으면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한다니까. 근데 또 담배는 어디서 배워가지고 또 담배를 사다 준대. 그러면서 또 핑계가 있지. 안 사다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사다 주면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사러 나갈까봐. 그때그때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 그냥 거절을 못하고 그때그때 하는 거야. 이 자기의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지금 3세대도 그러고 있어. 지금 현재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생각을 못하고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것으로 아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심과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정을 받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지. 폐 수술을 한 아들을 위해서 담배 심부름을 하는 무슨 뭐 그래서 저거를 이제 민망해는 하는데 저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러면 담배 피우면 안 돼요 하니까 아내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저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담배를 사다 줘서 아들이 좋아하면 좋거든. 당장 담배 사다 주고 아들이 좋아하면 좋단 말이야. 지금 이 아내도 굉장히 충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인조가 너무 충동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현재만 사는 사고방식의 사람들이에요. 실리콘이 터지거나 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아내.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건 이해는 해.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이 부모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까지도 지금 그런 사람으로 구해버렸거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들 곁을 지키는 여자친구. 곁을 진짜 지키려면 일단 폐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청소 자주 하고 진짜 강박적으로 먼지 청소하고 빨아들이고 환기 계속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담배도 못 피게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방 안에서 담배 쩐내에다가 지금 청소 안 해서 머리카락 막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게 폐가 건강한 사람도 저기 들어가면 폐가 안 좋아지겠어. 그게 지금 뭘 곁을 지켜 죽으라고 곁을 지켜주는 거야? 저승사자요? 지금 그 방 안에는 담배 연기 쩐내에다가 지금 그렇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상태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렇게 도시락 사다 갖다 바치고 커피 사다 갖다 바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 요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곁을 지킨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본인이 20살 여대생이야. 그래서 실은 집안일을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해하는데 지금 30대 이제 곧 중반인데 곁을 지킨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지금 곁을 지키는 게 아니야. 부양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집도 남의 집에서 얹혀 산다는 느낌도 배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만 들으면 굉장히 멀쩡하고 아마 이 말도 잘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야. 얹혀 산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다니. 말만 멋있지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대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남자친구한테 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잘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뒤에 침대 위에 있는 물건들 치우고 이불 청소 자주 하고 일관 소독해서 폐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를 자주 해줘야지. 그게 폐의 직방일 거 아니에요. 먼지. 그래서 청소 만약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할 거면 그리고 남자친구 커피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사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소일거리 해가지고 남자친구 선물 커피 머신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얼마 하지도 않아 10만 원이면 사 그런 거 하나 사주고 그리고 반찬 식사 같은 것도 이 도시락 사올 거 일주일 모으면은 장 볼 거 충분히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게 잘하는 거지. 아 이 정도면 내가 뭘 사다 주고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막 비유도 맞추고 이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진짜 잘한다고 믿는 거야. 그 개념이 없는 거지. 못 배운 거야 진짜. 몰라서 저러는 거야. 몰라서 저 남편만 세상 악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는 집에 가끔 들어가지고 그 애들을 우리를 혼내는 어릴 우리를 혼내는 아빠가 악인 같아 보여.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게 악인이 아니라 아, 우리를 걱정해서 했던 거구나라고 안단 말이야. 내가 얹혀 사는 느낌이 그냥 들고. 그리고 이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게 책임감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앞장서는 행동을 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패널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보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집의 권력자에게 비유 맞춘다거든 저건. 저게 엄마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히신 분이라면 당장 저렇게 여자친구 와가지고 살게도 안 하고 그리고 만약 정말 여자친구가 갈 곳이 없어 오갈 곳이 없어서 얘가 우리 집 와서 살아야 돼 그리고 얘네가 지금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뭐 그래 너네 같이 살아라 인정했어 동거를 인정했어 그러면 일단 저렇게 시간대 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그거 안 되고 밥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안 돼. 그거 니들이 해. 여기 있는 뭐 음식 재료나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근데 니들이 먹을 건 니들이 해. 근데 그 정도로 자기 인생 꾸리는 똑부러진 애들은 저 어머니하고 못 살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100번 양보해서 아들도 이해하고 저것도 아들 사랑도 인정하는데 이 여자친구는 뭐냐. 너무 문제가 커요. 저건 지금 실은 이 가족이 파국에 이르는 거는 지금 이 가족의 원래 어떤 그 구도나 이런 거를 이해 못하고 지금 그 여자친구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지금 커져버렸어. 아들은 여자친구랑 그 쾌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게임하고 여자친구랑 마음껏 신혼을 즐기고 그러고 마음껏 쉬면서 그냥 대우받고 살고 있어. 여자친구도 그냥 한 번씩 반 산책하듯이 커피 한 번 사오고 도시락 한 번 사오고 담배 나도 어차피 살 거 같이 사고 그럼 사면은 한 번 사갖고 오면은 또 용돈도 받고 이러는 셈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헌신하는 캥거루 여친 불쌍한 삶이네요. 이런 상황을 조카가 방송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카 입장이면 슬픈 걸 떠나서 삼촌이 나 때문에 저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삼촌이 내가 없었다면 삼촌이 훨씬 더 멀쩡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나 때문에 가족을 이루는 게 늦어져 가지고 지금 저런 꼴을 당하시는구나라고 되게 괴로울 것 같아. 내가 조카면.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촌이랑 할머니랑 셋이서 살면서 엄마도 버린 나를 아빠처럼 챙겨줬던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카 입장이면 솔직히 되게 슬프지. 지금 저 집에 이 셋이 우리 삼촌 대우에 안 해주는 게 미울 거고 이 중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이 여자친구일 거야. 지금 저 여자친구 내보내고 아들 일하고 연애는 연애답게 해야 돼.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 여자친구는 본인이 하시는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될 건 생각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상처 주는 이기적인 아빠다. 이게 딸이 이런 말을 해도 철이 없다 소리를 해요. 뭘 남이에게 상처될 말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거고 나가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나가서 그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하지 말고 본인도 본인 삶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집이 실은 제일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이상적이 되려면 일단 여자친구는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하는 거고, 남편 재활 치료하고 재활이 성공을 해서 저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비계공 후계로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실은 가장 이상적인데, 그리고 저 엄마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집안일 하고 뭐 해야지 뭐 다른 뭐 할 게 있겠나. 만약 엄마도 할 수 있으면 뭐 나가서 뭐 조금씩 소일거리로 뭐 하도 그것도 좋지만, 딸도 저런 말을 하는 건 안 돼. 지금 25년간을 빡세게 일해가지고 지금 밖에 못 나가고 있고, 자식은 지금 밤에 지금 30 넘어가지고 밤에 날 새고 게임하고 아침에 또 밥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도 잘못한 걸 알아야 된다고. 자식도 그런 자식이면 쓴소리를 들어야지. 근데 지금 남의 집 와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자식이 저래도 쫓아낸다고. 그래서 저거를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버지는 앞뒤가 살짝 다른 사람. 술이 들어가시거나 하면 좀 괴팍해진다. 아들한테 이제 박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주절주절 하도 떠들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처음에 이제 노크를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제 밤에 새벽에 뭔 지랄을 하는 거냐. 새벽에 왜 그렇게 떠드냐. 이거는 뭐 다른 집에서 저렇게 떠들어도 싸움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남편의 기억은 아들이 대들었다. 그러니까 아들은 왜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고 밥 먹어야 되냐라고 이제 화를 낸 거고. 근데 PC방 같은 데 가면 막말로 돈만 원이라도 우리에게 줘봤냐. 지금도 근데 여기 와서 얹혀 사는 것 자체가 근데 돈을 받는 거긴 한데.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다 마련한 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남편이 그동안 번 돈으로 엄마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유산이 그 정도 또 남아있는 거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받는 게 당연한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단서들이 절대 아들이 지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뭐 멀쩡해 보이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은 지금 경험이 끈기 있게 무언가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무언가 어떤 상태가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말이 좀 앞서는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친아빠여도 깸방 간다는데 돈 주는 거는 좀 웃겨요. 30살 아들을 깸방 간다면 아들 깸방 가서 좀 재밌게 놀다 와? 하고 용돈을 줘? 미친 거지. 그런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야 무슨 깸방이야 미친놈아. 야 가가지고 너 이력서나 써. 이력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력서 아빠 이력서 쓰려고 깸방을 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어요. 알았어. 가서 쓰고 와. 이력서 쓰러 간다고 하면 보내줘. 근데 솔직히 뭐 게임방 가서 이력서 안 쓰잖아요. 게임방 가서 뭐 게임하지. 예. 미친놈아 무슨 게임방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지. 게임방 가는데 돈을 왜 줘? 당연히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래. 지금 아들도 못 배웠어. 저게 혼날 일이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제대로 훈육할 시간이 없었겠지. 훈육할 상황이 안 됐을 거고. 그쵸? 여기서 이제 아들이 굉장히 멀쩡하고 말을 막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의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을 설명해요. 그래서 나는 솔로나 이런 거를 봐도 이 사람의 현재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직업, 길, 경로가 이 사람의 현재를 설명해요. 그래서 뭐 깸방 가는데 돈이라도 줘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치기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대. 아내 말보다는 남편 말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내는 여자친구도 혼냈네 어쩌는데 보니까 안 혼냈더라고. 물론 방송에서 그냥 안 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박치기를 아들 이마에 혹이 나가지고 어찌나 속상했던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했을 때 남편한테 꺼지라고 했어. 저거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중지하고 아들한테도 이제 너도 그래 이제 가서 일도 하고 너도 인생을 책임질 준비를 해야지 않겠니? 남편한테도 아유 좀 이해해라고 좀 중재를 하면 베스트지. 근데 이 아내분이 그럴 리가 없죠. 남편한테 그냥 꺼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깸방 가는데 돈 한 푼 안 주는 이 남자가 잘못한 거고, 집에서 밤새 게임하고 낮에 자는 그 안에서 지금 눈치 보여가지고 이 쾌락의 이런 시간도 숨죽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너무 나는 지금 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렇게 되면 그렇잖아도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잡아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아내가 뭘 잡아주겠어. 경험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뭘 아들에 대해서 뭘 방향을 잡아주겠어. 그렇게 그 박치기 사건 이후로 더 멀어졌고, 차라리 내 조카를 집에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삼겹살 파티 장면이 됐어요. 참 여기 지금 상황이 웃긴 거지. 남편의 조카, 아내의 아들, 아들의 여친. 지금 굉장히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 남편이 고기를 자르거든요. 웬일로 고기를 자르는 남편이라고는 자막은 돼 있는데,
이거는 조카가 왔으니까 내 딸 같은 조카 잘라주는 거야. 오랜만에 우리 집 와가지고 고맙고 반가워서.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아빠 너무 크게 썰어서 남자친구 못 먹어. 아니 그러면 지가 나중에 가위 하나 더 갖다가 하든가 좀 기다렸다가 잘라주면 되지. 여기서 저거 지금 뭐 못 먹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조카가 봤을 땐 우리 아빠가 이 여자는 대체 얘는 뭐길래 우리 아빠한테 더 자르라 말아야? 하고 저 조카가 봤을 땐 짜증이 났겠지. 또 조카는 솔직히 기분이 상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 얘는 조그맣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아빠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소리야. 지금 뭘 조그맣게 자르고 이빨 없어? 응? 꼭꼭 씹어 먹으면 되지. 아니면 앞니로 잘라도 되고. 그러면서 지금 또 반말 찍찍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딸 같은 조카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거슬릴 거라고. 그래서 이 조카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짜증이 나. 남편도 내 조카 주려고 하는 거지 니들 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거의 상점 묻으시듯이 저걸 또 잘게 썰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가위 놓으면 잘라줘. 그러면 되지. 네 남자친구 건 네가 잘라. 나는 내 조카 거 잘라주는 거니까. 근데 여자친구는 아니 한 번에 자르면 되지 뭘 두 번. 아니 거기서 한 번에 자르면 되지만 본인은 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기 손가락 아파 있지 하니까 저게 이 조카가 보기에는 아니 나이도 어린 게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삼촌이 자르는 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이 정도면 적당한데 뭘 더 자르라 말이야. 그럼 지가 더 자르면 되지. 뭘 자꾸 바락바락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지가 더 계속해서 더 자르는 식으로 하고 있어 하고 지금 조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거는 솔직히 나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조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라고. 근데 지금 뭐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래서 여기 소장훈 씨도 아니 조친이 잘라주면 되잖아. 근데 제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조카가 와서 기분이 없대서 한 거라. 아니 조카 잘라준 거라고 조카는 내 손으로 잘라주고 싶어서. 응? 그러면서 뭐 얘가 음식물을 크게 못 씹어 뭐 안 넘어가 목구멍이 작아서 아니 꼭꼭 씹으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카가 듣다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야. 조카가 아니 알아서 잘라 먹겠죠 본인이 무슨 서른 넘은 애를 라고 한 거야. 이게 지금 자막에서는 이 부분이 안 잡혔거든요. 알아서 잘라 먹겠다는 건 자막으로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조카가 이 말이 맞거든. 그리고 그걸 챙겨주라고 또 옆에서 시키는 것도 이게 자식을 더 병신 만드는 일이거든요. 옆에서 다 챙겨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자친구가 기분이 상해버렸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분 딱 표정 씹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자친구는 밖에서는 나한테 쫄아서 한마디도 못할게 지금 지 앞에 삼촌 있다고 카메라 있다고 지금 나한테 개겨? 약간 이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분 나쁜 티를 팍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조카한테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또 잘못했어 엄마가? 이 아내는 또 기본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또 저기서는 또 쫄아. 뭔가를 또 챙겨줬는데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 엄마 말고 지금 그럼 뭐 아빠? 아니에요. 이 조카 때한테 지금 빡쳤어. 그래서 아빠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얹혀 사는 사람의 태도냐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 두통약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또 몸 안 좋아 보인다고 약을 찾고 이러니까 저거 뻔히 아는데 지금 저 여자친구는 네가 지금 나한테 쿠사리를 줘? 네 삼촌 내가 엿 먹여줄게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네가 지금 쿠사리를 줘? 하면서 네 삼촌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인상 빡빡 쓰고 그럴 상황이냐. 고기 조금 크게 잘랐다고 그게 삐질 일이야? 조카가 우리 아빠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라고 쿠사리를 준 거고 거기서는 그 딸은 자기가 이 집에 서열이 내가 니네 아빠가 아니 삼촌보다 높은데 감히 지금 나한테 개겨? 지금 내가 네 삼촌한테 지금 더 자르라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뭐 기분이 나쁘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내는 왜 사람이 요래 좁게 조그매지냐라고 하는데 이 조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조카 아마 모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조카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 만약 이 상황을 조카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만약 다 읽고 있다면 지금 아내한테 막 욕을 먹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그냥 끝내는 게 날려나?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아니 왜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아프다잖아.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니겠지만 뭐 아팠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갑자기 잘 먹다가 갑자기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무슨 일을 진득하니 붙어서 하겠어요. 본인 개인 사업하거나 뭐 본인이 뭘 차려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 어떤 선을 지키면서 책임감을 다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화합하고 그게 되겠어? 잘 먹다가 지금 기분 상했다고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어떤 선이거든요. 이 선이 지금 없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야단 쳤어요 이러거든요 아내가. 근데 뒤에서 보면 야단 안 쳤어. 아니 나는 궁금하다. 고기 잘라달라는 게 과한 거야? 아니 그러면 니들이 잘라라고 하는 건 과한 거야? 딴 집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얹혀 사는 사람이 아유 제가 자를게요. 아유 잘 먹을게요. 하거나 얹혀 사는 게 눈치 보여서 말을 안 하거나 뭐 아들이 자르거나 뭐 아들 거 그렇게 뭐 조그맣게 잘게 30살 넘은 아들은 지가 잘라 먹어야지. 이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구멍이 작다고 짧게 잘라줘야 되는 게 어딨어. 어금니로 씹으라고 있는 거야. 앞니가 없어서 자를 수가 없어. 그러면 잘게 잘라줘야지. 어금니로 으깨라고. 근데 앞니가 없어? 그래서 이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는 또 여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자친구는 자 니네 새아빠가 잘못했어. 맞지? 그러니까 니네 새아빠를 미워해야 돼. 자기가 지금 저 조카한테 자존심 상해서 와놓고 여기서 대놓고 멱살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거든. 밖에서도 이 여자친구가 지금 기분 상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밖에서도 싸움이 났어. 여기서도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잖아. 이거 지금 이 집에 여자친구의 문화로 서서히 젖어들고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와 개념은 어떤 곳이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쪽으로 변해가고 있어. 대머리 유전자가 우성인 것처럼 그 우울하고 파괴적이고 선을 모르는 그 문화가 더 우성인 것 같아. 이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정한 사람이 만나면 약간 불안정인 상태적으로 좀 우성인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 아니 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산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안 하던 짓이 어쩌면 지가 진 딸인 줄 아네. 아버지가 이 집에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가 하나도 모르면서 이 20살의 애도 아니고 33이나 먹고 뭐 안 하던 짓 어쩌고 여기서 들어와서 산 지 지금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서 1년간 본 게 전부가 아니야. 저 남편은 25년간 비계공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무릎이 아픈 사람이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변호할 이유는 없지. 아들도 어머니랑 똑같은 개념의 사람이니까 아들도 세상에 경험이 뭐 제대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잘라줬다고 자를 거면 똑바로 해주던가. 아니 본인을 잘라준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을 조카 잘라준 거라니까. 본인은 이방인이고 와서 얻어먹는 입장이고 아무리 뭐 1년을 살았건 2년을 살았건 그냥 얻어먹는 입장이라고. 이 집에서 돈이 어떻게 돌든 그건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래서 해주고도 없는데 본인이 욕을 하는 거지. 본인이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역대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패널들 반응이 그냥 웃어버려.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이 서장훈 씨가 이렇게 웃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기서 아내가 같이 웃고 있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지가 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아내는 그걸 보고도 조금씩 고쳐가면서 사는 게 가장 아닌가. 조금씩 고치려면 일단 담배도 줄이고 밖에 나가야지. 고쳐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게 고쳐지는 건지는 아나?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뒷담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좀 앞에서는 아양 떨고 뭐 밖에서는 이게 술이 문제라고 그걸로만 몰고 가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아내는 본인도 하는 게 없으면서 저 사람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참 본인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상담을 통해서도 변화가 당장 있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쟤네들이 불만이다. 근데 아내는 진짜 욕 나오려고 하네. 근데 아내도 생각해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아들을 지금 초원이 취급하냐고. 반려동물 취급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본인 문제를 얘기하라고 저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뭐다 문제지. 다 문제지. 아내는 지금 남편이 너나 잘해라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내죠, 실은. 아내가 지금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저런 아니 어디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재혼한 남편이라고 그래도 거기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게 내비둬. 저러면 안 돼. 이런 조합으로 계속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어쨌건 가족의 모습으로 살려면 아무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랬어도 남편을 어쨌건 아버지 위치로서 대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건데. 그래서 너나 네 술것 벌어서 네가 술 처먹고 뒤지든가 말든가. 지금 아들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막 폭발해. 발작 버튼이 엄청난 거야. 내 아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진짜 어떤 아들인데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아들을 가장 곪게 만들고 있는 건 본인이거든. 너 혼자 그렇게 해서 죽든지 알든지 알아서 해. 그게 당장 10년 후에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 지금 남편은 그래도 표창장도 받고 나름 자부심 있게 인생을 꾸려왔던 사람이에요. 경험해봤어. 할 만큼 해봤고.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저렇게 아내가 말할 때 옆에 조카가 앉아 있네. 이 남편의 딸 같은 조카 앞에서 자기 아들 저렇게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내는 저 발작 버튼이 너무 심해. 근데 저게 없으면 살 수가 없겠지.
그리고 조카가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을 그냥 열고 들어왔거든. 그러면 그래도 삼촌 보러 이렇게 가끔씩 종종 오는 조카 같은데, 근데 이제 올 때마다는 아니겠지만 한 번씩 이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면 가슴이 엄청 아프겠죠. 그러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해. 아들 병무야, 어머니도 그랬거든. 그리고 아들 병무야라고 했어도 그 아들은 25년간 기능공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야. 본인 아들은 집에서 밤새 게임하고 여자친구랑 지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동거하고 있는 거고, 엄마 집에 얹혀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 병무했던 그 본인의 남편은 25년간 경력을 이룬 나름의 기술자인 거고, 어머니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거지. 지금 자기 앞가림하고 먹고 살 거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지금 본인의 아들은 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걸 구분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조카는 오랜만에 삼촌 보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꼴 보니까 이게 속이 문드러지겠지. 근데 이 남편도 지금 이런 걸 따박따박 말하기 싫으니까 넘어가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병무야 아들 이거를 깐죽거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저 말을 한 사람은 이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를 키워줬던 할머니야. 나를 키워줬던,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를 키워줬던 할머니랑 내 삼촌인데, 내 할머니의 말을 흉내내면서, 돌아가신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 말을 흉내내면서 지금 깐죽거리고 있으니 조카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문드러지지. 이게 조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야. 조카는 자기 부모님,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니는 아마 자기를 버렸을 수도 있겠지. 버렸다는 느낌을 어렸을 때 가졌겠지. 그래서 나를 키워줬던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 삼촌한테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기서 우리 삼촌 아내라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지금 흉내내면서 병무야 아들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이게 조카 입장에서는 미칠 일이야 솔직히. 근데 참고 있는 거야. 여기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두 사람 또 트러블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여기서 조카가 제일 어른스러워 지금.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시어머니도 조카한테는 거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조카의 할머니인데, 남편하고 둘이서 부부싸움 할 땐 그럴 수 있어. 이거 조카 입장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완전 패드립이거든. 아무리 그래도 어린데, 어린 친구한테 지금 너무 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조카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고개 이렇게 푹 숙이잖아. 조카가 여기서 엄청 슬펐을걸? 이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을 거야. 내가. 이런 상상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저기서 봐 이렇게 푹 쓰러지잖아. 힘들지. 삼촌 보러 왔다가 저런 꼴 보고 가면. 지금 뭐 고기 자르는 거 가지고 저 방 가서 막 하는 여자친구, 아니 뭐 저런 슬픔이랑 비교는 할 수 있겠어? 큰아빠 때문에 참았겠지. 그렇게 이제 남편은 들어와서 이제 술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조카는 뭐 조용히 갔겠지. 그러면서 또 술로 문제를 해. 저러다가 죽을까봐. 차라리 뭐 한 번에 죽는 게 나은데. 똥 오줌 받아야 되면 피곤해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여자친구도 진짜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면, 엄마가 막 아빠 욕을 해도 이게 30쯤 넘었으면 아유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말해 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알았어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 욕을 더 한 숟가락 얹어버려. 이게 선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을 잃어보고 싸울 때 싸워도 단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자친구는 가족의 개념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자기의 분풀이가 우선이야. 애초에 고기 자르는 걸 언제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트러블이 나는 거지. 여기서 자기 뒷담화 하지 마. 그런데 여기서 아내는 내가 오라고 했어. 지금 또 그 애를 또 다독이고 있죠. 또 하나의 반려동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나 들어가서 자 헛소리하지 말고, 아들 여자친구 앞에서 남편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아까 조카한테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 이성이 없어. 이성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눈에 가신데 본인이 그냥 자르면 됐지 가위 고기를. 근데 감정적이어서 그 여자친구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따지는 거야. 술렁술렁 넘어갈 건 좀 넘어가라고. 나이 먹어서 너그러지고 막 그래야지. 이게 다 남편 탓으로 오고 있죠. 애를 셋을 키운다. 막 결과적으로 가족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가족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주도를 해버리니 이 가족이 깨지는데 일조하고 있죠. 뭐 거의 주도에 가깝죠. 그러면서 자꾸 내 새끼 눈칫밥 먹이는 그러면서 여기서 남편은 내가 눈칫밥 먹는다. 그렇지, 남편이 눈칫밥 먹고 있지. 근데 아들은 아들대로 눈칫밥 먹고 있어요. 근데 눈칫밥 먹는 거 치고는 밤새 게임하고 낮에 자고 요리 한 번 안 하고, 그게 뭐 딱히 눈칫밥 먹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미래가 걱정되긴 합니다. 걱정되는 미래야.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조카한테는 솔직히 너무 심했고,
그리고 아내가 보기에는 지금 남편이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참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남편은 다시 그 자부심 있는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아프니까 못 가겠고 또 집에 있으면 술로 있고 술을 마시니까 몸은 회복이 안 되고 악순환이야. 그래서 뭐 술 먹는 게 최고로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결핍은 내가 평생 내 숙제로 남는 거야, 실은. 그게 제가 뭐 예를 들어 회피형 애착이든 뭐 그런 애착,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걔네들이 떠나지 않는다. 다만 다루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 집의 여자친구는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기가 갖추지 못한 그 개념을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맞추려고 해야 돼. 남들을 보고 배워야 돼. 특히나 이 집에서 그나마 배울 구석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 근데 그거를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내는 뭐 남을 사랑은 생각도 안 하고 너 그렇게 한 잔 먹으면 1년씩 목숨 줄어드는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도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 마. 결국 방에 또 갇히는 걸로. 쟤들은 뭐가 좋은지 맨날 히히덕거리고 의욕이 떨어졌죠. 근데 물론 그것보다는 어떤 무기력이 훨씬 더 많이 끼어들어 있겠지만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이 이혼수능 캠프가 마지막 희망이다. 지금 아내가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까? 아내는 이혼 의사가 99.9%. 그렇게 가사조사 영상이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부글부글. 아, 이게 친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래서 진짜 잘못됐다. 그래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금 아내는 자기래. 그 집을 유지하고 그래서 느닷없이 그렇게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 보여. 저 권력 구도를 알고 가장 힘이 센 게 당연한 아내에게 지금 딱 붙어가지고 그리고 힘도 세고 감정적이어서 살살 구슬리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환경 계속 만들어 준단 말이죠. 유산 남은 거 받아와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저게 아들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거에 지금 표정이 안 좋아져. 저게 아들을 성인의 하나의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이제 어른이구나. 하나의 똑같은 대등한 어른으로서 얘도 인생을 책임지고 나도 내 인생 남은 인생 잘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른이구나. 독립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지금. 그거를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아이는 마치 내 여린 강아지처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시집살이로 힘든 상황을 견뎠다라고 하는데 이 아내는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랬을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까지 데리고 그렇게 살게 된 그런 상황이 뭐 좋지는 않았겠지. 예. 그리고 지금 남편이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근데 그러면 결혼을 안 했어도 되는데. 뭐 사랑을 하면 연애를 하면 되잖아. 아이들 독립하고 나서 뭐 두 사람이서 가정 합쳐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서 살 수도 있잖아. 연애할 때 자식 있는 것도 속였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몰라, 속였다기보다는 말을 못 했겠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이 들어와가지고 저런 트러블의 일환 일부가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브레이크가 제거돼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지금 저 아들이 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아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절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서장훈 씨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족 흉보는 거 제일 싫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걱정인 게 흉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야. 가사 조사가 끝이 나고요. 그래서 그 1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부부들 2대, 3대. 3대는 지금 아들, 여자친구, 조카까지 실은 이렇게 3대를 봐줘야 돼. 그 조카가 여기서 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실은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산 친구예요. 그리고 보면 기본적으로 꽤 정도 많고 그런 친구 같아. 그래도 바르게 잘한 사람 같아 보여요. 약간 기괴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쪼개보면 되게 흔한 맥락.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아들 여친, 동거하는 아들 여친이라니. 아니 어떻게 본인이 한 행동이나 이런 거 하나 반성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응? 애들 커플만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남편이 잘못한 거 나왔어요. 맨날 술 먹고 그리고 취해 있고 나왔어. 인간이 가장 큰 죄가 뭐래?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하잖아.
그 죄를 짓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 너는 잘했냐? 근데 뭐 다른 부부들 앞에서도 남편을 그냥 깔아 뭉개버리거든. 남편이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대우해주는 아내였다면 더 좋았겠지. 근데 지금 이 아내는 그런 사람을 또 대우를 안 해줘. 자기 아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내 아들 욕하는 꼴은 못 봐. 그리고 내 아들이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기 나온 이 남편, 얘가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며느리를밖에 못 얻는구나. 저렇게 남의 자식을 키우게 되는구나라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었을 수밖에 없겠어.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의 특성상 지금 이 며느리와 갈등 아니면 뭐 이렇게 눈에 차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 존재했을 수는 있을 거라고는 봐요. 어느 그 축구 남편 입장에서는 저 남편이 굉장히 그 와닿을 거야. 왜냐면 형제를 잃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 술을 꺼내서 술을 또 따릅니다. 저 술은 아내가 편의점에 사가지고 온 술이야. 안 사다 나오면 또 밤새 뒤척뒤척하고 그러면 나도 또 잠 못 잘 것 같고 핑계야. 핑계라고. 지금 술을 그냥 본인이 사다 주잖아. 이날 와가지고 술 안 마셔보겠다고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저기에서 문 열어보고 술 없으면 어떻게 어땠을까? 근데 지금 아내는 술을 사다 주고 또 술 마시는 것도 욕하고 정확히 반대를 하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공황이 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어떤 상실의 고통은 아이와 남편 그 이혼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겠네. 저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술을 마시고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인 다음에 애들을 훈계해야 먹히지 않을까. 모범을 보이는데 이거는 또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보이도록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보이는 데서 뭉개버렸는데 뭐 어떡해. 그렇게 아내의 이혼 의사는 양심적으로 캠프에 인했으면 좋겠다. 남편의 이혼 의사는 50%. 남은 길 무탈하게 마치길. 아내 변하기가 쉽지 않지. 둘째 날 아침 아내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을 챙기거든요. 근데 마중 가는 이유가 아니 나 안 보이면 놀랄까봐. 아들을 도대체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버스도 못 타는 아들로 보고 있는 거는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 강아지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강아지들 대하듯이 해. 이거 큰일이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여기서도 이 상담 선생님이 이 부분은 지금 저 여자친구를 내보내야 되거든. 원래 하던 일 해. 그래서 이 둘을 분리시켜야 이제 아들 커플을 부릅니다. 몇 킬로 남았는지 보이거든. 처음 본 스텝에게 아들이 2.3kg 남았더니 몇 분이나 걸려요. 이렇게 꾸미고 나가면 남자들 줄 서겠다. 이거 뭐야 지금 남편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짜 2, 3인조가 돼버리면 엄마가 소외가 될 거야. 엄마가 더 외로워질 거고 지금 저 아들에게 지금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더 커질 거라고.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내 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진 않나라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실은 그 아내를 위해서는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아들을 내보내는 게 너무 필요하죠. 이 커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나가서 본인 삶을 꿀려봐야지. 이제 여자친구가 챙기고 이러는데 피해의식이 크거나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사람들이 초반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을 걸고 더 나는 행복하다고 더 증명하려고 하고 나는 더 친절하다고 막 보여려고 그렇게 말을 굉장히 살갑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 좀 놔주려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제발 좀 놔. 나 있잖아. 그래서 너를 더 못 믿어. 지금 이거 여기서 여자친구가 엄마 나 있잖아 할 때 엄마가 너를 더 못 믿어라고 강조했단 말이야. 여기서 진짜 믿을 만한 여자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면 좋았을까? 아니야. 이게 이 포인트야. 못 믿을 만한 애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얘는 나 없으면 못한단 말이야. 사랑구실을 좀 잘 못할 것 같은 애여서 더 안전하고 무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지. 뭐래 맨날 나 믿어가지고 놨잖아. 내가 밥도 차려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입술이 이제 파르르 떨리는데 알코올이 떨어져서 금단 증상이군요. 친자식도 아닌데 타인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욕하는 건 안 되지. 지금 제작진이랑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남편은 너 방에서 뒷담화 깐 거 다 나왔어. 아들 그 여자친구는 이 남편이 아내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근데 이 남편이 안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고. 너도 그래라. 너도 힘도 없으면서 왜 여기서 지금 저렇게 강자도 저런데 너 왜 그래? 라고 나쁘게 봐버리는 거고.
남편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한 거고, 여자친구의 말은 여전히 기분이 나빴던. 근데 맞지 내가 말했던 거 이러면서 마치 여자친구는 똑같은 말을 해도 네가 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하는 건 아니야. 아까 방에서 말했던 건 똑같은 말이 아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라는 형식으로 얘기했다고 아까 방에서 최소한 얘기했단 말이야. 당연히 다르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들이 남의 집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 집 사람들한테 대우를 못 받겠지. 근데 아들은 이 집에서 아들이니까 대우 받는 거고. 그래서 잘 만난 거야. 문장만 보면 멋있죠. 무슨 시집에 실릴 것 같은 그런 문장이지.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순 없어. 싸이월드 대문에 실릴 만한 문장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인베이 산 친구들이 말만 보면 멋있어. 그럴듯하게 말해. 근데 그 맥락을 따져보면 이상해. 지금 모든 사람이 널 사랑한다고? 지금 본인을 사랑한다면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고, 빈치 사려면 빈치 사와야 되고, 밤에 게임하고 웃고 그런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자고 그런 거, 그리고 깸방 간다 그러면 돈 주워주고,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저기서 저런 문장으로 그 상황을 포장하려고 들면 안 되지.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돼. 이제 이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남들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저렇게 그럴듯한 말로 스스로를 포장해버리면 성장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아빠에 대한 사랑을 다 갈구했나? 나는 저 사람을 아빠로 여기고 사랑을 갈구했던 것 뿐이야. 아니잖아요. 누가 아빠한테 내 남자친구 더 잘게 먹어야 되는 게 잘게 썰으라고 그러겠어. 그리고 아빠가 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방문 열고 들어가 버려? 30 넘은 딸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갈구했을 때 아빠한테 고기 더 자르라고 내 남자친구 줘야 되니까라고 하고, 아빠한테 야 네가 잘라라 그러면 그럴 때 표정 구겨놓고 들어가 버려? 그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에 취해가지고 저 멋있는 말을 내뱉으면서 나는 사랑을 갈구했을 뿐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기가 아빠 사랑까지 나한테 2배로 줘. 그러면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새 아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고픈 안쓰러운 이런 여자친구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를 위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인데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비난만 하는 나쁜 사람, 깸방 갈 때 돈도 안 쥐어주는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저 말을 들으면 이상한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그냥 뭔가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면 됐었는데? 아니 내가 뭐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었거든. 일단 두 사람이 어쨌건 5년, 10년, 앞으로 50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받으러 여기까지 왔고요.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이고, 상담사님도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아들은 지금 일을 하나요? 아니요, 지금 안 해요. 아들이 여자친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자친구도 일 안 하고, 4명 모두 지금 무직인 상태. 아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몸이 아파서. 자식들은 나가고 남편은 입원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입원 치료를 하는 게 뭐 부끄럽나? 입원 치료라는 게 어쨌든 영원한 거 아니거든. 어쨌건 거기서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삶이 또 길게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4명의 사람이 먹고 살고 있고, 유산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파산. 그래서 만약 아들 커플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아들이 나가면 남편이 미워질 것 같은데요. 아들이 나가는 거 안 나가고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나가야 돼. 이거는 부부 문제를 떠나서 아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남편이 미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선생님도 내 남편 때문에 아들이 나갔을 거로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살짝 전략을 바꿨어.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요?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살짝 프레임을 옮겨가기 시작했지. 남편은 대접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지금 남편은 부정적인 안 좋은 대접을 당신들에게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프레임을 가져갔죠. 아내 마음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편이 채워줬지만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남편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가고 있지. 그리고 남편보다 아들이 훨씬 더 주는 의미가 크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에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내도 아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도 맞아. 지금도 아마 힘든 마음, 불안을 만들어내는 존재인 것도 맞을 거야.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할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이쁘고 잘 커준 아들을 볼 때. 이 이쁘고 잘 커주는, 이 잘 커주는 뭐냐면 어른이 돼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저렇게 컸다. 그것만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거야.
부모로서 자식에게 큰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좋은 부모일 수 있죠. 근데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지지하는 부모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요람이야, 요람. 안전지대에는 요람 같은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안전기지가 있어야 돼. 요람과 안전기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안전지대가 되고 이게 어떤 사람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안전지대의 의미라고 제가 다른 애착 강의에서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 요람만 존재해. 안전기지가 없어. 출격을 해보질 않으니까 발전을 못해. 그래도 정도 많고 여기서는 지금 아들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들 하면서 그게 아들로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띄워왔네요. 아들이 지금 폐가 안 좋죠. 폐 질환 소견 없고 안정적이다. 일상 업무나 활동에 큰 제약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어려서 그렇게 큰 수술을 한 것만으로도 진짜 큰 트라우마가 되거든. 아마 그게 이 아내가 저렇게 뭔가 거절을 못하고 저런 이런 상황에서 담배를 사다 주고 술을 사다 주는 저런 성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충격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지? 아버지가 굉장히 큰 존재였고 아버지 어쨌건 저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 근데 이게 이혼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혼이 없고 잘 살아왔는데 이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부모의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의 삶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던 거지. 정말 이상한 사람과 결혼해서 상처를 받고 아이가 아프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 이혼이 없고 그냥 아이도 건강했는데 이런 성향이다. 소설을 쓴다면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하게 그 엄마의 몫까지 애를 키우려고 애썼던 하지만 그 아버지는 또 일도 하고 또 투박한 것 때문에 마음속 한구석에는 절반의 소외감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예상을 했을 거야.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건강 상태로 보면 아들 문제 없다. 전문가의 이런 한마디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저기서 완전히 또 아들에 대해서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긴 힘들겠지. 아들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기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러들였지. 그래서 관계 중독도 있어요. 자기가 관계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기도 힘들겠지. 왜냐면 지금 아내분은 자기가 멀쩡하고 남편도 문제인 거 맞아요. 남편도 지금 저 좌절해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본인의 삶을 꾸려야지. 본인은 물론 주변이 더 망가지기 쉬운 관계 중독.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 주변에는 또 다른 중독자들이 있다. 이게 참 부정적인 게 우성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은 아시죠? 그 우성이 잘나서 우성 아니에요. 우성이 열성을 잡아먹는 거지. 아니 뭐 아들은 게임 중독, 남편은 알코올 중독, 아내는 관계 중독. 이 집은 중독의 저수지. 진짜 끔찍한 표현이다. 중독의 저수지라니. 수족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이 아내에게만 의지하고 있다. 왜 내가 이 아이들을 끌고 있을까? 끌어안고 있을까?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잡으니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번에는 특별 상담 아들 커플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상담 선생님이 오자마자 이제 우쭈쭈 시작해줍니다. 잘생겼고 예뻐요. 그런데 놀아요. 일단 칭찬 한번 해주고 팩폭 한번 살짝 박아주는 거죠. 노는 자리가 어디냐면 엄마 집의 작은 방. 잘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 이상도 높을 거야. 말도 잘하고. 그렇게 이제 이상한 집이죠. 우리는 이걸 병들었다고 말해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 엄마는 옆에 누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걸 관계 중독. 그래서 쭉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군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나가셔야 돼요.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더 피폐해진 것 같다. 항상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엄마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항상 제가 욕을 먹었어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시선. 그러면 진짜 이제는 나갈 시점이죠. 나가야지. 아들이 오래전부터 뭐 독립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건강한 방향으로 빨리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당근 전략. 아우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있나. 훌륭해요. 그렇게 이제 독립을 결심해서 뭉치면 이상해지고 흩어지면 괜찮다. 그래서 반드시 따로 살아라. 여기서 아들이 나가야 돼. 보니까 뭔가 하나를 진득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입만 산 상태가 됐는데 뭐 지금부터 부딪혀서 해서 경험하면 되지. 그래서 엄마의 아픔들 많이 알게 됐고 집으로 들어온 후의 생활들이 엄마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저희조차 피폐해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거기 이제 보증금 정도 한 몇백 정도 지원해주고
뭐 어쨌건 지금 그리고 남편 지금 여기 출연료로 아들 원룸 그 보증금 주고 월세는 니들이 내라. 그리고 남편 병원 입원해가지고 술 끊는 거 뭐 거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거 하고 그리고 무릎 재활 치료 받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아내는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소일거리라도 좀 잠깐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물론 그것도 뭐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재활이 잘 돼서 퇴원해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있으면 완전 베스트지. 아들이 부족하다는 거야. 아까 그 설문 그 심리 테스트 결과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에 아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불안, 아들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는 거는 같아. 그러면서 상담사님이 당근을 계속 던져줍니다. 내가 좋게 본 게 문장 완성 검사에다가 쓴 말 보니까 우리 엄마는 이쁘다. 아들에게 엄마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예뻐하는 마음이 꼭 닮았다. 그런데 그런 아들 살리려면 아들 독립해야 된다. 아, 논리로 상대를 움직이고 있군요. 아들이 사회인 되게 해야 된다. 그게 엄마 역할이다. 그쵸? 저게 부모로서 성장하는 방법이죠. 아들의 청춘 할 수 있게 해라.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려줍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아들을 불렀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아들을 부른 거다.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남편도 자기 아들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남편 아프다는 핑계로 사실 눌러앉힌.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네요. 그래도 이 상담을 통해서 아내분이 자기의 어떤 깊은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본 것 같아요. 때로는 뜨거운 사랑 대신 차가운 사랑도 필요하다. 아들을 내보낸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라 라는 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아들 독립 생각도 하기 싫죠. 아찔해요 솔직히. 이게 그냥 이걸 보면 정말 뭐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부모들은 이해는 해요. 아들이 뭐야 아들 딸 다 독립시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그 과정이 참 힘들어. 참 힘들고 얘가 커가면서 나보다 이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도 힘들고 사춘기를 겪어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아마 이 아들은 사춘기가 그렇게 세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건 그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해가지고 또 따로 가정 이루어서 뭐 연락도 별로 없고 이러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성장하는 게 또 부모로서 또 해야 되는 또 과정이죠. 그래서 아들이 처음 집 나갔을 때 기운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만큼 아들이 인생에서 너무 큰 의미였던 거지. 본인의 삶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삶을 살았으니까 억울할 거라고 생각한다. 상담사님도 내가 왜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나. 이 말은 상담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아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 거야. 억울하실 수 있네요 하고 지금 다시 살짝 던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만 술을 끊으면 내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아내의 또 하소연을 좀 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질문형으로 던져요. 이 집의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왜냐면 상담사님 머릿속에 이 집의 개선의 포인트는 결국 아내가 과감하게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크거든. 근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질문형으로 물어봐. 남편이 술만 끊으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질문을 던진 거거든. 그 전에 애들 내보내라고 그게 거의 솔루션의 끝이야 지금. 나머지는 나그 차차 하는 거야. 남편은 지금 어쨌건 술은 상담보다는 어쨌건 입원 치료로 해야 되는 거고 남편도 상담해야죠.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술 끊으라는 소리. 술 끊을 수 있나요?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흐리기만 한 금주에 대한 의지. 이번 생에 술 끊기 힘들어요. 금주는 열심히 대단해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종용해도 어렵고 그냥 금주는 간신히 유지하면서 몇 년씩 가는 거다. 근데 뭐 일상으로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술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그냥 놓여가지고 조만간 널브러지고 그렇게 되면 아내가 뭐 오줌똥 치우고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가 아내라면 오줌 치우고 똥 치우기 전에 수술박스 들여놓지 않아요. 아내가 술 사오는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아내한테 사오지 마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편은 약간 당신은 좀 냉소적인데 사회적 불편감 이거는 뭐 살면서 생긴 거겠지. 냉소적인 거는 아마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마음을 닫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일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냉소적일 수 있다. 근데 본인에게 신경질을 내라. 이게 그 상담에서의 어떤 전환 기법이죠. 거기서 조금 더 논리를 더 덧붙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짜놔야 돼요. 물론 그 상황에서 변수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에게는 조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조카가 오죽했으면 신청했겠나요? 그거 왜 신청한 줄 아세요? 그냥 죽지 말고 좀 살아주세요 라는 말이다. 어떤 당신 책임감 있는 사람, 나를 아빠처럼 생각하는 조카의 마음, 본인은 그냥 죽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좀 살아주세요. 살기를 바라는 게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눈앞에서 막 답답한 일들 벌어지고 그러면 그냥 외면하려고 술을 마시고 도망쳐버리거든. 그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조카한테 너무 미안했다. 여기서 상담사님도 술을 끊으라고는 못하겠고 자신 없고 안 지켜질 것 같다. 최소한 일상을 찾아라.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라. 최소한 산 한 바퀴씩 돌고 그래서 빠짐없이 동네 산책하기. 이것도 괜찮네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냥 나가는 거. 솔루션 하면서 바뀐 일상을 조카한테 공유하기. 기꺼이 감시해 줄 사람을 찾았네요. 사랑으로 감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조카가 그렇게 하면 큰아버지가 살았구나 생각할 거다. 기본적으로 좀 냉소적이고 니들이 뭘 알아? 약간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성격은 딱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가 혼자서 그 정도가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좀 이 현실에 대해서 살짝 물음표가 생겼나 봐. 네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이 좀 골 때리니?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우리 집 같은 데가 어딨어? 그러면 독립을 하고 싶니? 네, 솔직히 집에 있으면 좋고 편한데 남들이 보면 욕할 수도 있고 응? 보기 귀여워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게임하고 행복한데 근데 나 자신이 없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그냥 굴러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참고 가는 그게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모르지. 뭐 본인은 경험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줬을 수도 있는데 본인 이게 잘났어요. 잘난 사람이라 더 그럴 거야.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죽이고 그냥 뭘 하나를 선택하고 진득하니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부터 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든다. 난 아픈 게 아니니까 요식업이면 요식업, 일용직이면 일용직 다 해봤어. 공장일도 해봤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본 거죠. 나는 미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해. 40 전까지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래서 뭐 여기서 그래도 어쨌건 뭐 멋있어 보이는 말을 카메라 앞에서 멋있게 말하는 자기에게 취해서 말을 한 걸지라도 어쨌건 박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독립을 하고 스스로 삶을 찾는 저게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와서 또 상담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이들 만나봤는데 아이들 만났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칭찬 당근부터. 근데 이제 마침 아내도 아이들을 이제 떠보고 왔더니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뭐 또 핑곗거리가 또 생기면서 이게 늦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결정을 했으면 가긴 가야 될 텐데. 근데 이때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라고 하고 아들 손보다 남편 손 잡아라. 지금 아들 내보내고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근데 아내분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 중독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존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들에게서 의존을 빼면 그게 남편에게 또 강하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예. 아들이 독립하는 이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나요. 뭔가 부족해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원래 독립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 내가 재혼을 안 했으면 아들하고 둘이 살았으면 그러면 더 큰 일이에요. 당연하지. 아들은 엄마의 동반자라는 표현 참 별론데 그걸로서 삶을 다하는 거야. 엄마의 반려인으로서 그냥 인생을 끝내는 거야. 청춘이 끝나는 거야. 본인도 명분이 생겨버리니까 본인의 삶을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갈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콕박해서 여자친구랑 둘이 평생 게임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라고 해봐. 근데 안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게임 방송 해가지고 막 돈을 잘 벌어. 뭐 엄청 잘은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벌어. 아니 그러면 뭐 괜찮지. 평생 게임하면서 살아도 돼. 근데 문제는 계속 못 산다니까.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듣다가 이제 팩폭 한번 날리는 거죠. 당근으로 당신 아들 굉장히 대단해요. 독립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딴소리 하니까 바로 세게 말을 하는 거지. 아직 생각 정리가 잘 안 돼요. 아들 30살이에요. 3살 아니고. 응?
독립하고 성장하려고 떠나간 아들 발목 잡는 게 그 엄마냐. 현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욕심이냐. 너무 확실한 얘기지. 그래서 차갑게 사랑하자. 아들을 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좀 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해. 너무 슬프지만. 부모의 저 마음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깨달으신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참 관성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꾸는 건 참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문제는 아무리 다 좋아도 1년간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건 문제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건. 불쌍한 우리 엄마라는 생각은 있겠지. 그래서 이 여인 굉장히 씩씩하고 힘차 보이지만 늦기 전에 당신 여기까지 자랐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줘라. 당신 참 예쁘다.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앞으로 잘할게 고생했어. 그래 뭐 이 나이에 뭐 두 사람이서 막 불타는 사랑 하려고 지금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삶 잘 꾸려가면서 가야지. 근데 이렇게 아들 독립했는데 이 남편 술로 이렇게 떠나고 다시 또 이렇게 합쳐지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아, 이 아내분의 내면, 이 뒤에서 뭐 거기서 나오겠지. 그 가족 심리극 거기에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게 또 나오겠죠. 그때 좀 더 풀어보자고요. 2대 1대 부분에서 분명히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들, 지금 암시적으로만 나온 것들이 많아. 근데 저기 2대 이분들이 이제 2대 3대 이 2대 3대는 확실히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들이 많은데 1대 부분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지금 그냥 유출을 하고 할 뿐이고. 모든 상담이 끝나고 여자친구가 엄마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병들지 말고 건강해야 돼. 병들지 말고 건강해야 돼. 근데 어제가 건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을 잘 긋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이렇게 살갑고 정서적으로 하는 건 참 좋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어쨌건 해야 될 거는 하고 선을 지킬 거는 지키고 그렇게 해야죠. 뭐 나도 보고 싶은 건 보느라 엄마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 아니, 본인은 친자식이 아니에요. 뭘 들여다보고 말고 해. 안 들여다본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야. 내가 엄마가 안 계시는데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아서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솔루션 잘 받으라고 하고 이 아들 커플들은 떠납니다. 진짜 이번에 캥거루 부부 이게 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부였는데 저번에 그 아이들 7명 낳았던 그런 부부나 이번 캥거루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살짝 기괴한 느낌이 들기는 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어떤 구성원들의 조합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뭔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네. 저 가족을 이렇게 쪼개놓고 봤을 때는 상담이 있었죠.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아들의 상담. 뭐 편부모 과정에서 지나서 엄마가 나에게 너무 집착한다. 그래서 힘들었던 상담.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내 친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뭐 그런 상담. 이렇게 쪼개놓고는 많은데 이게 하나로 합쳐서 심지어 그 집에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이런 조합은 그 조합으로는 없어요. 이렇게 부분 봤을 때는 있거든요. 하나씩 분리했던 그런 기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겠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퍼즐을 약간 조합한 느낌? 그랬던 것 같아.